지난 5년간 우릴 속인 거니? 거실에 울려 퍼지는 진수의 절규. 민의 손이 떨린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5년 동안 속이고 살았는데 미안하다고 끝. 오빠, 들어주세요. 사정이. 무슨 사정? 이미 아이가 있다는 걸 숨기고 나와 결혼했다는 거. 진수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난다. 그럼 우리 하은이는 뭐야? 그냥 위장 결혼을 위한 수단이었어? 아니에요. 민도 소리를 지른다. 하은이는 정말 소중해요. 오빠도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뭐? 하지만 베트남에 진짜 가족이 따로 있다.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민. 오빠, 제발 들어주세요. 정말 복잡한 사정이. 복잡한 사정? 진수가 비웃는다. 내가 이미 결혼했었고 아이가 있다는 게 복잡한 사정이야? 그럼 나는 뭐야? 바보야? 아니에요. 오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을 5년간 속여? 진수의 눈에 배신감이 가득하다. 미나, 나는 내가 처녀인 줄 알았어.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여자가 나를 만난 줄 알았다고. 그래서 더 소중히 여기려고 했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 이미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있고, 나는 그냥 뭐야? 오빠, 내가 그렇게 만만했어? 그렇게 쉬운 사람이었어? 진수의 목소리에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다. 5년이야, 미나. 5년 동안 매일 속인 거야. 매일 거짓말을 한 거라고.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지 못한 거예요. 같은 얘기 아니야? 진수가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미나, 나는 진짜 사랑했어. 내가 아무것도 없이 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이건 사기야. 사기 아니에요. 민이 무릎을 꿇는다. 정말 사랑해요. 오빠도, 하은이도.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어요. 잃을까봐 무서워서. 이럴까봐? 진수가 민을 내려다본다. 그럼 베트남에 있는 애는? 그 아이는 엄마 잃어도 상관없어? 민은 대답할 수 없다. 진수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다. 마침내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 아이 아빠는 누구야? 지금 당신 이야기 채널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선택해야 했던 가장 힘든 순간들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결국 누군가는 짊어져야 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진심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이주 여성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민이다. 한국에 온 지 벌써 5년이 흘렀다. 아직도 가끔 꿈에서 베트남의 메콩강 냄새를 맡는다. 습하고 달콤한 그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나는 깨어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곤 한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다. 새벽 4시, 진수 오빠는 깊게 잠들어 있고 우리 딸 하은이도 고요히 숨을 쉬고 있다. 나만 홀로 깨어 어둠 속에서 베트남을 그리워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한다. 화면에 뜨는 이름은 두쿠. 나는 재빨리 폰을 들고 화장실로 향한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긴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떨린다. 엄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11살 소년의 것이다. 내 가슴이 쪼여든다. 두쿠야.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 학교는? 엄마, 할머니가 또 아프셔. 병원비가. 아이의 목소리가 잠긴다. 나는 화장실 벽에 등을 기댄다. 차가운 타일이 등골을 타고 올라온다. 얼마나 필요해? 50만 동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한테 계속 이런 얘기만 하게 되어서.
두크의 목소리에서 내가 떠난 후 5년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이 느껴진다. 나는 눈물을 참는다. 괜찮아. 두크야. 엄마가 보내줄게.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엄마. 언제 돌아와요? 할머니가 자꾸 엄마 이야기해요.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나는 답할 말을 잃는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엄마는 한국에서 새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새 남편과 새 딸이 있다고? 곧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거짓말이다. 언제 갈 수 있을지 나도 모른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두크야. 전화를 끊고 나는 한동안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5년 전 내가 한국으로 떠날 때 두크는 6살이었다. 엄마 치마를 붙잡고 울던 그 작은 손이 아직도 내 마음에 박혀 있다. 나는 두크를 버린 게 아니다. 살려고 했던 것이다.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하지만 아이가 알기엔 너무 복잡한 이유들이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송금 앱이 열려 있다. 나는 50만 동을 송금한다. 한국 돈으로 약 2만 5천 원. 진수 오빠가 주는 한 달 용돈에서 조금씩 모은 돈이다. 화장실에서 나와 침실로 돌아가려는데 진수 오빠가 깨어 있다. 어디 갔다 와? 화장실이요. 전화하는 소리 들렸는데 내 심장이 뛴다. 아니에요. 화장실에서 유튜브 봤어요. 진수 오빠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눈을 감는다. 나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베트남에 있는 두크. 그리고 여기 한국에 있는 하은이. 두 아이 사이에서 나는 항상 반쪽짜리 엄마다. 두크에게는 멀리 있는 엄마. 하은이에게도 나는 온전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은이는 아직 3살이라 모르지만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텐데. 새벽 공기가 무겁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두크의 목소리를 되새긴다. 엄마, 언제 돌아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아직 찾지 못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진수 오빠와 나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쌓아놓은 벽이다. 진수 오빠는 좋은 사람이다. 나보다 12살 많지만 나를 존중해주고 하은이를 무척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늘 조심스럽다. 혹시 내 과거가 드러날까봐. 혹시 두크의 존재가 발각될까봐.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진짜 부부가 될 수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늘 아침 진수 오빠가 커피를 마시며 말한다. 미나, 요즘 뭔가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하은이 때문에 피곤해서요. 또 거짓말이다. 하은이는 잘 자고 잘 먹는 아이다. 피곤한 건 마음이지 몸이 아니다. 그래도 뭔가 예전과 달라. 혹시 베트남 가족들 소식이라도? 진수 오빠의 질문에 내 가슴이 철렁한다. 그는 내가 베트남에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다는 것만 안다. 첫 번째 남편과 아들의 존재는 모른다. 가족들은 다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그럼 다행이고. 아, 그런데 미나, 우리 이번 추석에 베트남 가볼까? 하은이도 이제 엄마 고향 구경할 나이 됐고. 나는 수저를 떨어뜨린다. 딸그랑 소리가 주방에 울린다. 아, 아니에요. 아직 하은이가 어려서 3살이면 충분히 여행할 수 있어. 나도 미니 부모님 한번 뵙고 싶고. 진수 오빠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다. 그는 정말로 내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나는 베트남에 갈 수 없다. 만약 간다면 두크를 만나게 될 테고. 그럼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아직 준비가. 뭘 준비해? 그냥 가면 되지. 미니 부모님도 하은이 보고 싶으시겠어. 진수 오빠는 내가 왜 망설이는지 모른다. 그는 단순하고 선한 사람이다.
복잡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나는 화제를 돌린다. 오빠, 오늘 하은이 어린이집 가는 길에 마트 들를게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응, 아무거나. 아, 그런데 미나. 네? 요즘 전화 자주 받는 것 같아. 누구랑 그렇게 자주 통화해? 내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 그냥 한국어 공부 모임 사람들이에요. 한국어 공부? 미니 한국말 이제 완벽한데 뭘 더 공부해?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 어려운 단어들 많아요. 진수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다. 나는 서둘러 설거지를 하며 대화를 끝낸다. 하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길. 나는 계속 생각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아가며?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진수 오빠가 이해해줄까? 나를 받아줄까? 아니면 실망하고 떠날까? 하은이도 아빠를 잃게 될까? 어린이집 앞에서 하은이를 내려주며 아이가 뒤돌아 손을 흔든다. 엄마, 사랑해. 하은이의 맑은 목소리가 내 마음을 찌른다. 이 아이에게 나는 어떤 엄마인가? 항상 무언가를 숨기고 항상 불안해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린다. 또 베트남에서 온전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크가 아니라 시어머니. 아니, 전 남편의 어머니다. 미나, 두크가 열이 많이 나. 병원에 데려가야겠어. 많이 아파요? 응. 어젯밤부터 계속 끙끙거려. 해열제도 안 들어. 내 가슴이 무너진다. 두크가 아프면 나는 미치겠다. 하지만 여기서 당장 베트남으로 갈 수도 없고 진수 오빠에게 말할 수도 없다. 병원비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두크한테 엄마가 금방 올 거라고 말해주세요. 미나, 이 아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아? 밤마다 엄마 찾으며 온다고. 전화를 끊고 나는 길 한복판에서 얼어선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상관없다. 나는 두 개의 인생을 살고 있다. 한국에서의 민과 베트남에 아들을 남겨둔 엄마로서의 민. 둘 다 진짜 내 모습이지만 둘 다 온전하지 않다. 언제까지 이렇게 찢어진 채로 살아야 할까? 그날은 하은이 유치원 소풍이 있는 날이었다. 진수 오빠도 휴가를 내서 함께 가기로 했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혼자 가게 되었다. 서울대공원에 도착해서 아이들과 함께 동물원을 구경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자유시간이었다. 다른 엄마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수다를 떨었지만 나는 늘 그렇듯 조금 떨어져 있었다. 한국말을 잘해도 어쩐지 완전히 섞이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하은이가 친구들과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을 때 나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두크에게서 온 사진 메시지였다. 학교에서 그린 그림이었는데 가족을 그린 것 같았다. 작은 집 앞에 할머니와 자기,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여자 한 명. 나였다. 그림 아래쪽에 어설픈 베트남어로 엄마 보고 싶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아줌마.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낯선 소년 하나가 뛰어오고 있었다. 11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베트남계 혼혈인 것 같았다.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누구? 아줌마를 아는 거야?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내 앞에 섰다. 아줌마. 정말 아줌마 맞죠? 사진으로 많이 봤는데. 이때 뒤에서 한국 남자 한 명이 따라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아,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뛰어가서 그 남자가 나를 보며 눈을 크게 뜨더니 혹시 민 씨 맞으시죠?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 남자를 본 적이 있었다. 5년 전 베트남에서. 당신은, 저는 김태준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5년 전에 베트남에서 잠깐 뵌 태준이라는 남자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5년 전 내가 한국으로 오기 직전에 베트남에서 일하던 한국 사람이었다. 그때 나는 두크와 함께 있었고 이 아이는 제 아들 민준이에요. 민준아, 인사해. 민준이라는 소년이 나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아빠가 베트남에서 아줌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태주는 내가 두크와 함께 있는 것을 본 사람이었다. 내가 이미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몇 안 되는 한국 사람 중 하나였다. 아줌마, 그때 같이 있던 동생은 어떻게 지내요? 두크 맞죠? 민준의 순진한 질문에 나는 더욱 당황했다. 이때 하은이가 뛰어왔다. 엄마. 하은이는 내 다리에 안겼고 태준과 민준은 하은이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아이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딸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두크는? 이 질문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준비된 답은 없었다. 두크는 나는 말을 멈췄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두크는 베트남에 있고 얘 현재 남편은 두크의 존재를 모른다고? 민 씨, 혹시 지금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오랜만에 만난 거 축하할 겸. 태준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오늘은 아이 소풍이라서. 아, 그렇구나. 그럼 연락처라도. 죄송해요. 정말 급해서요. 나는 하은이 손을 잡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뒤에서 민준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줌마, 두크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진수 오빠였다. 급한 일이 해결되어서 늦게나마 소풍에 합류하려고 왔던 것이다. 그는 주차장에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다. 베트남계로 보이는 소년과 한국 남자, 그리고 두크라는 이름, 동생이라는 단어들. 진수 오빠는 차 안에서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진수 오빠는 평소와 달랐다. 말수가 적었고 나를 자꾸 힐끗힐끗 쳐다봤다. 오빠, 일찍 오셨네요. 바빠서 못 오는 줄 알았는데. 응. 일이 빨리 끝나서. 그런데 미나, 네? 혹시 베트남에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어? 친구들이나.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 미니가 가끔 전화할 때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이요? 두크. 이런 이름 들은 것 같은데. 나는 숨이 막혔다. 진수 오빠가 두크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두크는 조카예요. 오빠 아들이에요. 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다른 설명이 떠오르지 않았다. 진수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태준을 만난 것도 진수 오빠의 의심스러운 눈빛도 모든 것이 불안했다. 언젠가는 들킬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위기가 올 줄은 몰랐다. 베트남에서 휴대폰이 울렸지만 이번에는 받지 못했다. 진수 오빠가 깨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며칠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았다. 진수 오빠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운명의 그 순간은 결국 찾아왔다. 그날 저녁 하은이를 재운 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진수 오빠가 내 옆에 앉았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무겁고 진중한. 미나,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내 가슴이 쿵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할 때는 보통 좋은 얘기가 아니다. 네. 무슨 이야기요? 솔직히 말해줘. 베트남에 정말 가족들만 있어?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나. 진수 오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난번 소풍에서 봤어. 너랑 이야기하던 사람들. 그리고 두크라는 이름도 계속 들려. 내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진수 오빠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은 오빠, 그건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느꼈어.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전화할 때마다 화장실로 가고 베트남 얘기만 나오면 회피하고 처음엔 그냥 향수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수 오빠가 일어나서 서재로 갔다 온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노트북이었다. 이것 좀 보자. 노트북 화면에는 SNS 페이지가 열려 있었다. 태준의 페이지였다. 그리고 거기에 5년 전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나와 두크가 함께 있는 사진도.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했어. 민준이라는 자기 아들이 계속 너 얘기를 해서 찾아봤다고. 그리고 이 사진들을 보여줬지. 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사진 속에 나는 분명히 두크와 함께 있었고 두크는 내 품에 안겨 있었다. 아무리 봐도 모자 사이였다. 미나. 진수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난 5년간 우릴 속인 거니?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5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숨길 수도 없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진수 오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5년 동안 속이고 살았는데 미안하다고. 끝. 오빠, 들어주세요. 사정이. 무슨 사정? 이미 아이가 있다는 걸 숨기고 나와 결혼했다는 거. 진수 오빠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우리 하은이는 뭐야? 그냥 위장 결혼을 위한 수단이었어? 아니에요. 나도 소리를 질렀다. 하은이는 정말 소중해요. 오빠도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뭐? 하지만 베트남에 진짜 가족이 따로 있다? 나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들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직접 말하고 싶었는데. 오빠, 제발 들어주세요. 정말 복잡한 사정이. 복잡한 사정? 진수 오빠가 비웃었다. 내가 이미 결혼했었고 아이가 있다는 게 복잡한 사정이야? 그럼 나는 뭐야? 바보야? 아니에요. 오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을 5년간 속여? 진수 오빠의 눈에 배신감이 가득했다. 미나, 나는 내가 처녀인 줄 알았어.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여자가 나를 만난 줄 알았다고. 그래서 더 소중히 여기려고 했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 이미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있고. 나는 그냥 뭐야? 오빠, 내가 그렇게 만만했어. 그렇게 쉬운 사람이었어. 진수 오빠의 목소리에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다. 5년이야. 미나, 5년 동안 매일 속인 거야. 매일 거짓말을 한 거라고.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얘기 아니야? 진수 오빠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미나, 나는 진짜 사랑했어. 내가 아무것도 없이 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이건 사기야. 사기 아니에요. 나는 무릎을 꿇었다. 정말 사랑해요. 오빠도, 하은이도.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어요. 잃을까봐 무서워서. 잃을까봐? 진수 오빠가 나를 내려다봤다. 그럼 베트남에 있는 애는? 그 아이는 엄마 잃어도 상관없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진수 오빠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로 두크를 버리고 온 것인가? 새로운 가족을 위해서. 그 아이 아빠는? 나는 목이 메었다. 죽었어요. 사고로. 두크가 3살 때. 그럼 그때 말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숨겼어? 말하면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처녀로 알고 계셨는데 이미 아이가 있는 여자를, 그것도 베트남에 두고 온 여자를, 그건 내 판단이었어. 내 선택권은. 진수 오빠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그랬다. 나는 진수 오빠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나 혼자 모든 것을 결정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말할게요. 다 말할게요. 지금이라도? 진수 오빠가 고개를 저었다. 5년이 지나서, 내가 알아버려서. 그때 하은이 울음소리가 방에서 들려왔다. 우리 목소리에 깬 것 같았다. 나는 일어서려 했지만 진수 오빠가 먼저 일어났다. 내가 가볼게. 너는 생각 좀 해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진수 오빠가 하은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내 과거 사진들이 떠 있었다. 젊은 나와 두크.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가난과 절망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건가? 진수 오빠를 잃게 되는 건가? 하은이도 아빠를 잃게 되는 건가? 그리고 두크는 이제 정말로 엄마를 잃게 되는 건가? 그날 밤은 길었다. 진수 오빠는 서재에서 잠을 잤고 나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다. 하은이가 한 번 더 깨서 나를 찾았지만 진수 오빠가 달래서 재웠다. 아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는 것 같았다. 평소보다 더 보채고 더 울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휴대폰 진동 소리에 깼다. 베트남에서 온 전화였다. 두크였다. 엄마, 안 받았잖아요. 어제 전화했는데. 미안해, 두크야. 엄마가 좀 바빴어.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울었어요? 아이는 역시 엄마의 목소리를 안다. 전화기 너머로도 내 상태를 알아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엄마는 한국에서 많이 힘들 거라고. 두크의 말에 나는 더욱 울컥했다. 이 아이가 나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두크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엄마, 저도 이제 컸어요. 11살이에요. 엄마, 걱정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더 잘할게요. 할머니 도와드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이의 말에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11살 아이가 엄마 걱정하며 이런 말을 한다니. 두크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아이답게 살면 돼. 엄마, 언제 와요? 정말로 언제? 또 그 질문이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대답할 수 없을 것 같다. 진수 오빠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 마당에. 곧 갈게. 진짜요? 두크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다. 엄마, 저 기다릴게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또 울었다. 두크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진수 오빠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나는 모두에게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다. 오전에 하은이가 깼을 때 진수 오빠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빠, 내가 부르자 그는 잠깐 멈췄다. 오늘은 일찍 와주세요. 이야기 더 해야 해요. 무슨 이야기? 다 말할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수 오빠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저녁에.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평소라면 하은이에게 뽀뽀하고 나에게도 다녀올게 인사를 했을 텐데. 하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아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가 왜 안 뽀뽀해 줬어요? 아빠가 급해서 그래. 엄마도 울상이에요. 3살, 아이도 안다. 집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나는 하은이를 꼭 안았다. 하은아, 엄마가 하은이를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변하지 않아. 알겠지? 하은이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후 나는 하루 종일 고민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진수 오빠가 이해해 줄까? 아니, 이해해달라고 할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 오후에 두크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그림이었다. 비행기를 탄 엄마가 베트남으로 오는 그림이었다. 아래쪽에 엄마 기다려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한참을 그 그림을 바라봤다. 이 아이에게 나는 어떤 의미일까? 마지막 희망일까? 그렇다면 나는 이 희망을 저버릴 수 있을까? 진수 오빠가 퇴근하기 전에 나는 결심했다. 모든 것을 말하자. 진짜 모든 것을. 18살에 결혼한 것부터 두크를 낳은 것, 남편을 잃은 것, 가난 때문에 한국으로 온 것, 그리고 5년간 숨겨온 모든 것들을. 저녁 7시 진수 오빠가 돌아왔다. 하은이는 일찍 재웠고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오빠. 응.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할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진수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미나, 이번엔 정말 진실만 말해줘. 더 이상 거짓말은 못 받아들여. 알겠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 5년간 숨겨온 모든 것을.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받아들여야 했다. 저는 18살에 결혼했어요. 나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진수 오빠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끊지 않았다. 베트남에서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에요. 특히 가난한 집에서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결혼이었어요. 상대방은 저보다 5살 많은 응우엔이라는 사람이었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춘다. 그때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18살, 아직 아이였던 나. 무서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던 결혼. 결혼하고 바로 임신했어요. 19살에 두크를 낳았죠. 정말 어렸어요.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도 몰랐고, 남편은 농사일로 바빴고, 시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수 오빠가 조용히 물었다. 그때는 행복했어? 잘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도 모르던 나이였으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어요. 아기가 너무 예뻤어요. 두크가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나는 휴대폰에서 두크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보여줬다. 갓난아기 시절의 두크. 진수 오빠는 사진을 잠시 바라봤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두크가 3살 되던 해에 남편이 사고로 죽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오토바이 사고였어요. 비 오는 날 미끄러져서 병원에 데려갔지만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22살에 과부가 됐어요. 3살 아이와 함께. 베트남에서 젊은 과부가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특히 가난한 집안에서는. 시댁에서는 제가 재혼하길 원했어요. 두크는 키워주겠다고 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처음엔 싫었어요. 두크를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일을 해도 돈을 벌기 어려웠고, 두크도 제대로 키우기 힘들었어요. 병원비도 없고, 학용품 사줄 돈도 없고, 나는 그때의 절망감을 떠올렸다. 매일매일이 생존과의 싸움이었다. 그러던 중에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때 저는 23살이었고 두크는 4살이었어요. 그때 나를 만난 거야? 네. 처음 오빠 사진을 봤을 때 착해 보였어요. 나쁜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절박했거든요. 두크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었어요. 진수 오빠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럼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사랑하게 됐어요. 오빠의 따뜻함을, 배려를. 정말이에요. 하지만 두크는 말하지 않았어. 말할 수 없었어요. 처녀로 알고 계셨는데 이미 아이가 있는 여자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크를 데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왜? 비자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오빠가 받아줄 거라고 확신할 수 없었어요. 만약 거부당하면 두크도 잃고 새로운 기회도 잃는 거였으니까. 진수 오빠가 한숨을 쉬었다. 미나, 그럼 지난 5년 동안 계속 두크를 생각하며 살았던 거야? 매일요. 매일 밤 두크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하은이를 보면서도 두크를 생각했고, 하은이가 첫걸음말을 할 때도, 첫말을 할 때도, 두크는 이런 순간들을 엄마 없이 지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나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정말 미안해요. 오빠한테도, 두크한테도, 하은이한테도, 모두에게 미안해요. 그럼 지금은 뭘 원해?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두크가 보고 싶어 미치겠지만, 하은이도 사랑하고, 오빠도 사랑해요. 찢어지는 것 같아요. 매일이. 두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 시어머니, 전 남편 어머니가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연세가 많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제가 송금하는 돈으로 겨우 살고 있어요. 얼마나 보내? 한 달에 10만 원 정도요. 오빠가 주시는 용돈에서 조금씩 모아서. 진수 오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두크는 나에 대해 알고 있어? 아니요. 그냥 엄마가 한국에서 일한다고만 알고 있어요. 하은이에 대해서도 몰라요. 5년 동안 만나지도 못했어? 못했어요. 한 번이라도 베트남에 가면 모든 게 들통날까봐. 그리고 가면 두크를 두고 다시 올 자신도 없었어요. 나는 고백했다. 진짜 이유를. 베트남에 가면 두크를 버리고 올 수 없을 것 같아서 가지 못했다는 것을. 진수 오빠가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한참 동안 밖을 바라보더니 돌아서서 말했다. 미나, 5년 동안 혼자 이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구나. 오빠, 화는 나. 정말 많이 화가 나. 하지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상상이 가. 진수 오빠의 말에 나는 더욱 울었다. 이해해주는 것이 더 미안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두크를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어? 나는 놀라서 진수 오빠를 봤다.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오빠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받아줄지 안 줄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 아니야? 맞아요. 정말 죄송해요. 진수 오빠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미나, 하나만 확실히 해줘.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진짜 마지막 비밀이야? 더 숨긴 게 없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이제 다 말했어요. 확실해? 네, 확실해요. 진수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진수 오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오빠, 어젯밤에 말한 것들. 미나, 진수 오빠가 나를 바라봤다.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줘.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네, 첫 번째 남편. 응웬이라고 했지? 정말 죽었어? 나는 깜짝 놀랐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네, 정말 죽었어요. 왜요? 그럼 이 사진은 뭐야? 진수 오빠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태준이 보낸 사진이 있었다. 5년 전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인데 내가 모르던 사진이었다. 배경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응우엔이었다. 살아있는 응우엔이었다. 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오빠, 이건 태준 씨가 어젯밤에 더 찾아서 보내준 거야. 내가 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 몇 장 더 있더라. 진수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의 날짜를 보니까 내가 한국 오기 바로 전이야. 그럼 남편이 죽었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나는 입을 벌릴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응웬이 살아있는 사진이 어떻게? 미나, 대답해. 내 남편 살아있는 거 맞지? 진수 오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대답해. 오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뭐? 남편이 살아있다는 거야? 그게 복잡해요. 또 복잡하다고? 진수 오빠가 벌떡 일어났다. 미나, 너 지금까지 나한테 진실을 말한 게 하나라도 있어?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응웬이 살아있다는 것이 들통날 줄은. 오빠, 들어주세요. 정말 복잡한 사정이. 복잡한 사정? 진수 오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중혼이라는 게 복잡한 사정이야? 마와 결혼하면서 이미 다른 남편이 있었다는 게? 중혼 아니에요. 이혼했어요. 나는 소리쳤다. 이혼? 네. 한국 오기 전에 이혼했어요.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이혼한 여자가 국제 결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과부라고 하는 게 더 쉬워서. 진수 오빠가 허탈하게 웃었다. 그럼 남편이 죽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과부라는 것도 거짓말이었구나. 그럼 진짜는 뭐야? 내가 진짜 누구야? 오빠, 제발. 그리고 두크도 그 남자 아들이지? 맞아요. 하지만 뭐가 또 있어? 또 숨긴 게 있어. 진수 오빠의 눈에 완전한 불신이 가득했다. 미나, 너 한국에 와서 나랑 결혼하는 동안 그 남자와 연락했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이혼하고 완전히 연락 끊었어요. 그때 하은이가 방에서 나왔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우리는 급히 목소리를 낮췄다. 하은이 앞에서는 싸우고 싶지 않았다. 안 싸워. 하은아, 가서 세수하고 와. 진수 오빠가 하은이를 달랬다. 하은이가 화장실로 가자. 진수 오빠가 다시 나를 봤다. 미나, 이제 정말로 끝이야. 더 이상 거짓말 못 받아들여. 오빠, 정말 마지막이에요. 더 숨긴 건 없어요. 어떻게 믿어? 지금까지 몇 번이나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진수 오빠의 말이 맞았다. 나는 계속 마지막이라고 말했지만 계속 새로운 비밀이 드러났다. 그럼 증명해봐. 내 말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요? 베트남 가자. 지금, 당장. 지금요? 응. 나도 가서 직접 확인하고 싶어. 내 전 남편도 만나보고, 두크도 만나보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살았는지 내 눈으로 보고 싶어. 나는 당황했다. 베트남에 가는 것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었다. 오빠,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진수 오빠가 비웃었다. 5년 동안 속여놓고 갑자기라고 해? 미나, 이제 선택해. 베트남 가서 모든 걸 보여주든지, 아니면, 우리 여기서 끝내자. 진수 오빠의 말에 내 가슴이 무너졌다.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 베트남에 가서 모든 진실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시간 줄게. 일주일 안에 결정해. 진수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하은이랑 나가 있을게. 혼자 생각할 시간 필요하겠지. 그리고 하은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다.
베트남에 가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응우엔과의 관계, 두크와의 이별.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지만 가지 않으면 진수 오빠를 잃게 될 것이고 하은이도 잃게 될 것이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진수 오빠는 나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은이만 둘 사이를 오가며 무슨 일인지 모른 채 힘들어했다. 나는 매일 밤 고민했다. 베트남에 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할까? 그러던 중 베트남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 두크의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것이었다. 엄마,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의식을 잃으셨어요. 두크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나는 무너졌다. 지금 병원에 계셔? 네, 응급실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두크야, 엄마가 갈게. 금방 갈게. 정말요? 정말 와주실 거예요? 응. 엄마가 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결심했다. 베트남에 가자.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날 저녁 진수 오빠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가방을 싸고 있었다. 뭐해? 베트남 가요. 오빠 말대로. 진수 오빠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두크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가는 거야? 그것도 있고. 오빠 말이 맞아요. 이제 모든 걸 보여드려야 해요. 진수 오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나도 같이 가겠어. 네? 혼자 보낼 수 없어. 나도 가서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하은이는 엄마한테 맡기고 3일 후 우리는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다. 5년 만에 베트남행이었다. 나는 긴장과 두려움으로 손이 떨렸다. 진수 오빠는 내내 말이 없었다. 호치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두크에게 전화했다. 엄마? 두크의 목소리에 나는 울컥했다. 응. 두크야. 엄마 왔어. 지금 어디 있어? 병원이요. 할머니 옆에 있어요. 거기서 기다려. 엄마가 지금 갈게.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진수 오빠가 말했다. 미나, 긴장하지 마. 나는 그냥 상황을 이해하고 싶은 것뿐이야. 오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5년 만에 두크를 마주했다. 키가 많이 컸다. 11살이 된 두크는 이미 내 어깨까지 왔다. 엄마, 두크가 내게 달려왔다. 나는 두크를 꼭 안았다. 5년 동안 그리워했던 내 아들. 엄마, 정말 왔구나. 꿈이 아니지? 꿈 아니야. 엄마, 정말 왔어. 그때 뒤에서 진수 오빠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크가 진수 오빠를 발견했다. 엄마, 이분은?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빠라고 불러. 엄마의 남편이야. 두크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엄마가 재혼했다는 거예요? 응. 그럼 아빠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두크가 아직 아빠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두크야,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할머니부터. 우리는 중환자실로 향했다. 그런데 중환자실 앞에서 나는 깜짝 놀랐다. 응웬이 서 있었다. 내 전 남편이. 5년 만에 마주친 응웬. 그는 나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민, 왔구나. 응우엔. 진수 오빠가 응우엔을 보며 물었다. 이분이? 제 전 남편이에요. 그 순간 진수 오빠의 표정이 굳어졌다. 응우엔이 정말 살아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응우엔이 한국어로 인사했다. 저는 응우엔입니다. 민의 전 남편이고 두크의 아버지입니다. 진수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응우엔을 바라볼 뿐이었다. 할머니는 어떠세요? 내가 물었다. 많이 위험해요. 뇌출혈이라고 하네요. 응우엔의 대답에 나는 더욱 걱정이 됐다. 그때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예요. 가족분들이 면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의식은 있으셨다. 나를 보시더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나, 왔구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내가 와줘서 괜찮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가 두크를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두크야, 이제 엄마가 왔으니까 행복하겠구나. 네, 할머니. 엄마가 진짜 왔어요. 그때 할머니가 진수 오빠를 보셨다. 이분은 할머니. 저는 민의 한국 남편입니다. 진수 오빠가 인사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나를 보셨다. 미나, 한국에서 재혼했구나? 네, 할머니. 그럼 두크는? 할머니의 질문에 병실이 조용해졌다. 응우엔도, 진수 오빠도, 두크도 모두 나를 바라봤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순간이 왔다. 병실에서 나온 후 우리는 병원 로비에서 마주 앉았다. 응우엔, 진수 오빠, 나, 그리고 두크. 이상한 가족 모임이었다.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은 응우엔이었다. 민, 한국에서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2년 전쯤부터. 두크가 엄마한테서 돈이 온다고 하길래 이상했거든. 그래서 알아봤더니 응우엔이 진수 오빠를 보았다. 죄송합니다. 민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진수 오빠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다. 그럼 언제부터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락? 응우엔이 고개를 저었다. 연락한 적 없어요.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그럼 이 아이는? 진수 오빠가 두크를 가리켰다. 누가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키웠어요. 저도 재혼했거든요. 응우엔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재혼했다고? 네. 1년 전에. 민이 떠난 후에 혼자 사는 게 힘들어서요. 두크가 아빠를 올려다봤다. 아빠, 새 엄마 있어요? 응. 두크야. 미안해. 두크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엄마도 재혼했고, 아빠도 재혼했고, 자신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았을 것이다. 진수 오빠가 나를 봤다. 미나, 그럼 정리해보자. 너는 이 사람과 이혼하고 나와 결혼했고, 이 사람도 재혼했고, 두크만 할머니와 살고 있었던 거네. 네. 그리고 5년 동안 두크한테 돈만 보내면서 언젠가는 데려오겠다고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 그랬기 때문이다. 두크가 나를 봤다. 엄마, 저 한국에 갈 수 있어요? 두크야, 엄마가 한국에 새 가족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엄마와 살고 싶어요. 두크의 말에 진수 오빠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미나, 이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갈 생각이야? 저는 대답해. 이 아이를 데려가고 싶어? 나는 두크를 바라봤다. 11살이 된 내 아들, 5년 동안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내 아들, 데려가고 싶어요. 그럼 우리 하은이는? 하은이도 소중해요. 둘 다 제 아이예요. 진수 오빠가 한숨을 쉬었다. 미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11살 아이를 갑자기 한국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키울 거야?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른데. 천천히 적응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하은이는 갑자기 오빠가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진수 오빠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복잡한 문제였다.
응웬이 입을 열었다. 저는 두크가 엄마와 함께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이 아이가 5년 동안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는지 봤거든요. 밤마다 울고 엄마 사진을 보면서 차라리 엄마와 함께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응웬의 말에 두크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빠,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한국에서 잘 적응해야 해. 그리고 새아빠한테 예의 지켜야 하고. 두크가 진수 오빠를 봤다. 아저씨, 아니 아빠, 저를 받아주실 거예요? 진수 오빠는 한참 동안 두크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두크야, 솔직히 말하면 아직 잘 모르겠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저는 말썽 안 부릴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두크의 간절한 목소리에 진수 오빠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미나, 진수 오빠가 나를 봤다. 만약 내가 두크를 받아준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한다는 게? 더 이상 거짓말 안 하고 모든 걸 솔직하게 살 거야? 네, 약속해요. 하은이한테도 모든 걸 설명할 거야? 오빠가 생겼다고. 엄마가 베트남에서 온 거라고? 네. 진수 오빠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정말 마지막 기회야. 더 이상 숨긴 게 없다고 확신해? 네, 정말 없어요. 좋아. 진수 오빠가 두크를 봤다. 두크야, 한국 가고 싶어? 네, 정말 가고 싶어요. 그럼 준비하자.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두크가 기뻐서 뛸 듯했다. 5년 만에 엄마와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진짜 어려운 일들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두크와 하은이, 그리고 진수 오빠와 함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파란이 기다리고 있을까?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두크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다.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했다. 호텔 방에서 두크가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정말 한국에 가도 되는 거예요? 응, 두크야. 아빠도 허락하셨어. 새아빠 말이에요? 응. 두크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엄마, 저 때문에 새아빠가 화내지 않을까요? 내 가슴이 아팠다. 11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가 저 때문에 거짓말했잖아요. 새아빠한테. 두크야, 그건 엄마 잘못이야. 너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없었으면 엄마가 거짓말할 필요 없었잖아요. 나는 두크를 꼭 안았다. 두크야, 잘 들어. 엄마가 거짓말한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겁이 많아서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야. 진짜요? 진짜야. 너는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항상 그랬어. 두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저는 엄마가 부끄럽지 않아요. 뭐라고? 다른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가 한국으로 가서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고. 저를 버렸다고. 하지만 저는 엄마가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 아이가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엄마, 저도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할머니가 말해줬어요. 엄마가 어떻게 저를 키우려고 했는지. 돈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두크야, 그래서 엄마가 한국 가는 거 이해해요. 저를 더 잘 키우려고 그런 거잖아요.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얼마나 일찍 철이 들었을까. 하지만 엄마, 이제는 솔직하게 살아요. 새아빠한테도, 새 동생한테도. 새 동생, 한국에 제 동생이 있다면서요? 응, 하은이. 3살이야. 정말 예쁜 아이야. 제가 잘해줄게요. 오빠니까. 두크의 말에 나는 더욱 감동받았다.
이 아이는 벌써 오빠가 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크야, 한국말 배우는 거 어려울 텐데 괜찮겠어? 할머니가 한국말 책 사주셔서 조금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설픈 한국어를 하는 두크를 보며 나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다. 잘했어, 두크야. 엄마, 제가 한국 가면 아빠는 어떻게 돼요? 아빠. 진짜 아빠요. 응우엔 아빠. 나는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아빠는 새 엄마와 잘 살 거야. 그리고 두크를 계속 사랑하실 거고. 저도 아빠 보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연락하면 돼. 아빠도 두크가 보고 싶으실 테니까. 두크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는 준비됐어요. 한국 갈 준비. 정말? 네.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다. 응우엔도 배웅하러 나왔다. 두크가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다. 아빠, 잘 지내세요. 응. 두크야, 너도 한국에서 잘 지내고 새아빠 말씀 잘 들어야 해. 네, 아빠. 응우엔이 진수 오빠에게 인사했다. 부탁드립니다. 두크 잘 부탁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수 오빠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긴 했지만 약속은 지키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두크가 베트남을 바라봤다. 엄마, 언제 다시 올 수 있어요?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진짜요? 진짜야.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으니까. 두크가 활짝 웃었다. 그리고 진수 오빠의 손을 잡았다. 아빠, 잘 부탁드려요. 진수 오빠가 잠시 망설이더니 두크의 손을 잡았다. 응. 두크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창밖의 베트남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다. 두크와 함께, 진수 오빠와 함께, 하은이와 함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한국에 도착한 첫날, 집은 조용했다. 하은이는 시어머니 집에 맡겨두었고 우리 셋만 있었다. 두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었고 진수 오빠는 여전히 복잡한 심정인 것 같았다. 저녁을 먹으면서 진수 오빠가 두크에게 말했다. 두크야, 내일 하은이를 데려올 건데 너희 처음 만나는 거니까 좀 어색할 수 있어. 네, 아빠, 괜찮아요. 하은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잘 모를 거야. 천천히 설명해 줄 테니까 기다려줘. 네, 알겠어요. 그날 밤, 두크가 잠든 후 진수 오빠와 나는 거실에서 이야기했다. 미나,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혼란스러워. 알아요. 5년 동안 너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혀 몰랐던 거야.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미안하다는 말로는 해결 안 돼. 진수 오빠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오늘 베트남에서 두크를 보면서 생각했어. 이 아이가 5년 동안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을까. 그리고 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빠, 미나, 나도 부모야. 하은이를 5년 동안 떼어놓고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미칠 것 같을까. 진수 오빠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다. 그래서 이해는 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요? 응.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별개야. 아직도 화가 나고 배신감도 들어. 당연해요. 오빠가 화내실 자격 충분해요. 그런데 말이야. 진수 오빠가 나를 봤다. 두크를 보니까 너무 착한 아이더라. 11살인데도 어른스럽고 예의도 바르고 힘든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너를 보는 눈빛이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 나는 조용히 들었다. 미나, 나는 두크를 미워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아이 잘못이 아니니까. 고마워요, 오빠.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가요? 첫째, 더 이상 거짓말 없기. 어떤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네. 둘째, 두크 교육은 내가 책임져. 한국어, 한국 문화, 학교 적응, 모든 것. 당연히 해야죠. 셋째, 하은이한테 상처 주면 안 돼. 하은이도 내 딸이야.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요. 진수 오빠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5년간의 결혼 생활은 거짓이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서로를 알아가는 거야. 진짜 민을, 진짜 나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가 집에 왔다. 두크를 보더니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엄마, 이 오빠 누구예요? 하은아, 이분은 두크 오빠야. 엄마의 첫 번째 아들이야. 첫 번째? 하은이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두크가 하은이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안녕. 하은아, 나는 두크야. 너의 오빠야. 오빠? 응. 오빠. 앞으로 같이 살 거야. 하은이가 나를 봤다. 엄마. 정말요? 응. 하은아. 이제 우리는 내 가족이야. 엄마, 아빠, 두크 오빠, 하은이. 하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두크에게 물었다. 오빠, 나랑 놀아줄 거예요? 물론이지. 오빠가 하은이랑 많이 놀아줄게. 좋아요. 하은이가 손뼉을 쳤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빨리 적응했다. 그날 저녁, 우리 네 가족이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았다. 어색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두크가 서툰 한국어로 맛있어요라고 말하자 하은이가 깔깔 웃으며 오빠 귀여워라고 했다. 진수 오빠도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두크가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아이는 놀랄 만큼 빨리 적응했다. 한국어도 빠르게 늘었고 하은이와도 친해졌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두크가 학교에서 돌아와 우울해 보였다. 두크야, 무슨 일 있었어?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저한테 이상한 말 해요. 무슨 말? 저를 보고 다문화라고 해요. 그게 나쁜 뜻이에요? 내 가슴이 아팠다. 아직도 이런 일들이. 두크야, 다문화는 나쁜 말이 아니야. 여러 나라의 문화가 함께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한국말 못한다고 놀리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은 무시해. 두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도 그런 일 있었어요? 있었어. 엄마도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힘들었어. 그날 밤 진수 오빠와 이 이야기를 했다. 오빠, 두크가 학교에서 힘들어해요. 무슨 일이야? 다른 아이들이 놀린다고 해요. 진수 오빠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떻게 놀린다고? 다문화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본다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학교에 연락해 볼게. 고마워요. 미나. 그런데 말이야. 네? 너도 처음에 그런 일 많이 있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있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오빠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진수 오빠가 한숨을 쉬었다. 또 혼자 참고 있었구나.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바로 말해.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네. 다음 날 진수 오빠는 정말로 학교에 전화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도 하고 두크가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두크에게 말했다. 두크야, 아빠가 학교에 얘기했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두크야, 기억해. 내가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야. 특별한 거야. 특별한 거요? 응. 너는 두 개의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고, 두 개 나라의 문화를 알고 있어.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아? 두크의 눈이 반짝였다. 네. 그날 저녁, 하은이가 두크에게 말했다. 오빠, 베트남어 가르쳐줘요. 베트남어? 네. 저도 두 개 나라 말하고 싶어요. 두크가 기뻐하며 하은이에게 간단한 베트남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는 신짜오예요. 신짜오. 하은이가 따라했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든 편견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며칠 후, 두크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말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저한테 베트남어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정말? 네. 그리고 선생님도 제가 베트남에서 온 얘기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잘 됐네. 엄마, 저는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베트남에서 온 것도, 엄마 아들인 것도. 나는 두크를 꼭 안았다. 엄마도 부끄럽지 않아. 두크가 내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 그날 밤, 진수 오빠가 말했다. 미나, 요즘 두크 보니까 정말 밝아졌어. 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하은이도 오빠 생긴 게 좋은가 봐. 맨날 두크 따라다니네. 네, 정말 잘 지내요. 미나. 네? 나도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 이런 가족도 나쁘지 않네. 진수 오빠의 말에 나는 안도했다. 정말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정말로 모든 비밀을 털어놓은 걸까? 더 이상 숨길 것은 없을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두크가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베트남에서였다. 응웬이었다. 민. 안녕. 응웬. 무슨 일이야? 두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두크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언제? 어젯밤에 평안하게 돌아가셨어. 마지막에 두크 이야기 하시면서 나는 두크를 봤다. 거실에서 하은이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두크를. 어떻게 말해야 할까? 장례식은 언제야? 모레. 민. 두크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응,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는 한동안 망설였다. 두크가 할머니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슬퍼할까. 그리고 베트남에 가고 싶다고 할 텐데. 저녁 식사 후 나는 두크를 방으로 불렀다. 진수 오빠도 함께였다. 두크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네, 엄마.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 두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할머니가? 응. 어젯밤에 평안히 돌아가셨어. 두크가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제가 한국 와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나는 두크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두크야. 할머니께서 이해하실 거야. 엄마, 저 베트남 가야 해요. 할머니 마지막 인사드려야 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나는 진수 오빠를 봤다. 오빠, 두크가. 알겠어. 진수 오빠가 두크에게 말했다. 두크야, 베트남 가자. 정말요? 응.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지. 두크가 진수 오빠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아빠. 2일 후. 우리는 다시 베트남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하은이도 함께였다. 하은이는 처음 가는 베트남이 신기한지 계속 질문을 했다. 엄마, 베트남에는 뭐가 있어요? 엄마가 태어난 곳이 있어.
그리고 두크 오빠가 살았던 집도 있고. 오빠 집 보고 싶어요. 하은이의 밝은 목소리가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 환기시켜 주었다. 베트남에 도착해서 장례식장으로 갔다. 할머니는 정말 평안한 얼굴로 누워 계셨다. 두크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울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새아빠도 저한테 잘해주시고 동생도 생겼어요. 두크가 베트남어로 할머니께 인사드리는 모습을 보며 나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진수 오빠도 숙연한 표정으로 할머니께 절을 올렸다. 장례식이 끝난 후 우리는 두크가 살았던 집을 찾아갔다. 작고 낡은 집이었다. 하은이가 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빠, 여기서 살았어요? 응, 하은아. 할머니랑 같이. 작은 집이네요. 응, 작아. 하지만 할머니가 계셔서 따뜻했어. 진수 오빠가 집 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제야 진수 오빠는 민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미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네.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막막했을까. 진수 오빠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다. 이제야 정말 이해가 돼. 내가 왜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날 저녁 응우엔과 만났다. 그의 새 아내도 함께였다. 젊고 예쁜 여자였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인사했다. 저는 인이에요. 안녕하세요. 민이에요. 두크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잘 지낸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응우엔이 진수 오빠에게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크를 받아주셔서. 저도 이제 아이 아빠가 돼보니까 알겠어요. 아이를 떼어놓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두크가 좋은 아빠를 만났네요. 응우엔이 두크를 불렀다. 두크야, 이제 정말 한국에서 잘 살아야 해. 할머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네, 아빠. 그리고 새아빠, 새엄마, 동생한테 잘해야 하고. 네, 가끔 아빠 생각나면 연락해도 돼. 아빠도 두크가 보고 싶을 테니까. 두크가 고개를 끄덕했다. 이제 정말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진수 오빠가 말했다. 미나, 미안해. 왜요? 너를 의심했던 것. 내가 거짓말했다고 화냈던 것.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니야.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어. 진수 오빠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힘든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이었는지. 오빠, 미나, 고마워. 두크를 우리 가족으로 데려와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야.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진수 오빠는 이제 진정으로 두크를 아들로 받아들였고 두크도 진수 오빠를 진짜 아빠로 여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하은이는 두크의 무릎에 앉아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었고 나와 진수 오빠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오빠, 신짜오. 하은이가 베트남어로 인사했다. 잘했어, 하은아. 이제 카몬도 해봐. 고맙다는 뜻이야. 카몬. 우와. 우리 하은이 베트남어 천재네. 두크가 하은이를 안아주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나에게는 기적 같았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다. 그때 진수 오빠가 말했다. 얘들아, 아빠가 중요한 발표가 있어. 뭐예요? 두크와 하은이가 동시에 물었다. 우리 이번 여름휴가 때 베트남 가기로 했어. 진짜요? 두크의 눈이 반짝였다. 응. 하은이도 엄마 고향 제대로 구경하고 두크도 친구들 만나고. 와,
좋아요. 하은이가 손뼉 쳤다. 그리고 진수 오빠가 나를 봤다. 미나, 너도 이제 베트남 갈 때마다 숨을 필요 없어. 당당하게 가족과 함께 가면 돼. 나는 눈물이 났다. 정말 그랬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고마워요, 오빠. 고맙긴. 우리 가족인데. 두크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우리 모두에게 말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우리도 행복해. 두크야, 내가 말했다. 엄마, 이제 숨기지 마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두크의 말에 모든 사람이 웃었다. 그날 밤, 두크와 하은이를 재운 후 진수 오빠와 나는 베란다에 나갔다.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었다. 미나, 네, 후회 없어? 뭐려? 이 모든 일들, 힘들었던 선택들, 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는 있어요. 두크한테 5년 동안 상처를 준 것, 오빠를 속인 것.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 만약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오빠가 받아주셨을까요? 잘 모르겠어. 아마 받아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럼 두크는 지금도 베트남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을 거고, 저는 여기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진수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행이야. 돌아왔지만 결국 우리는 가족이 됐으니까. 네, 미나,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두크 교육 문제도 있고, 사람들 시선도 있고,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 네, 오빠. 그때 집 안에서 소리가 났다. 하은이가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엄마, 내가 볼게. 진수 오빠가 일어서려 했지만 두크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은아, 괜찮아. 오빠가 여기 있어. 오빠, 무서운 꿈 꿨어? 괜찮아. 오빠가 지켜줄게. 두크가 하은이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 소리를 들었다. 정말 좋은 오빠네. 진수 오빠가 말했다. 네. 두크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우리 복 많이 받았어. 그런가요? 그럼. 이런 가족 갖기가 쉬운 일이야? 진수 오빠가 내 어깨를 안았다. 미나, 이제 정말 숨기지 마. 함께 키우자. 두크도, 하은이도. 네. 함께 키워요.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된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반쪽짜리 엄마도 숨어 사는 아내도 아닌 당당한 엄마이자 아내로서 1년 후 우리는 정말로 베트남 가족 여행을 갔다 왔다. 두크가 옛 친구들을 만나고 하은이가 베트남 음식을 맛보고 진수 오빠가 베트남 문화를 경험했다. 응우엔과 린도 만났고 모두가 편안하게 지냈다. 두크는 이제 완전히 한국 아이가 되었다. 한국어도 유창해졌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다. 특히 베트남 문화를 소개하는 발표를 할 때는 학급에서 스타가 된다. 하은이는 두크를 따라다니며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쓴다. 가끔 오빠, 신짜오라고 인사하면 두크가 하은아, 안녕 이라고 대답한다. 진수 오빠는 회사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두크 이야기를 한다. 우리 큰아들이 베트남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정말 똑똑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정말로 당당하다. 동네에서도 아이들 학교에서도 저희는 다문화 가정이에요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어느 날 하은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 가족이 다른 가족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해? 오빠는 베트남에서 왔고, 엄마도 베트남에서 왔고, 아빠만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 조금 다르지. 하지만 사랑은 똑같죠?
맞아, 하은아. 사랑은 똑같아. 두크가 끼어들었다. 하은아, 우리 가족이 특별한 거야. 두 나라를 사랑할 수 있잖아. 맞아요. 우리 가족이 최고예요. 하은이가 손뼉 쳤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진수 오빠가 만든 김치찌개와 내가 만든 베트남 쌀국수가 함께 있는 식탁. 한국과 베트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우리 집의 일상.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외쳤다. 두크는 한국어로, 하은이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섞어서, 진수 오빠는 서툰 베트남어로 카문을 덧붙이며 나는 이 순간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 풍경을 5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결국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다. 진실은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진실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이라는 것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식사를 마치고 두크가 하은이에게 베트남 동화를 읽어주고 있다. 진수 오빠는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나는 이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숨김보다 솔직함이, 혼자보다 함께가, 완벽하지 않아도 진실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다. 새로운 하루가 저물고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즐겁게. 하지만 이제는 확신한다. 우리는 함께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서로의 상처를 껴안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의 사랑을 믿는 진짜 가족이. 진실은 때로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진실입니다. 숨겨진 과거가 드러날 때의 아픔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사랑의 힘이 더 큽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의 민처럼 여러분도 혹시 말하지 못한 아픔이나 숨겨둔 과거가 있으신가요? 때로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큰 행복으로 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